모든 분들이 나는 실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무엇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IQ, 이게 지능지수죠. IQ가 높은 사람은 성공하고 낮은 사람은 실패한다. 이게 하나의 우생학인데 이게 전통사회 그리고 산업사회까지 우리나라도 이게 맞았어요. 이게 맞았다고요.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평생 편하고 돈 벌고 존경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연세 지긋하신 분 중에 사법고시 합격한 분 있죠?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요, 판검사로 임용돼서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때문에? 단지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법고시 많이 뽑아야 100명, 적게 뽑으면 80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지금 몇 명 뽑습니까? 1000명 뽑죠? 1000명. 거기다가 로스쿨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 사법고시 합격자의 40%가 백수예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요.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예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 사람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도대체 요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IQ가 아닌 것 같다예요.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IQ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요소의 20%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80%인데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 주는 나머지 80%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운도 들어갑니다. 운. IQ보다도 운이 더 중요하다고 나와요. 왜 운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운 좋지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느냐? 아니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웃라이저라는 책이 시중에 있죠. 말콤 그래드웨이라는 쓴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운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그 운이라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다녔던 사립고등학교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빌 게이츠 혼자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만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운이야. 그렇죠? 그 운을 내 것으로 행운으로 만든 것은 빌 게이츠 자신이에요. 빌 게이츠 부모가 부자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클럽의 예산이 떨어지자 그 학부모들이 컴퓨터 클럽의 예산을 대줬어. 그것도 운이잖아요. 운. 그런데 그러면 그 컴퓨터 클럽에 빌 게이츠만 있었냐 이거야.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에 행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0% 중에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자제력이라고 봅니다. 자제력.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능력. 이게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사회적 성공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몇천 미터 올라가면 산소 부족증 생기죠. 숨쉬기 힘들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걸 참지 않으면 정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서울대 나와야 올라갑니까? 그 머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자제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거의 80%를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IQ 말고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인자가 무엇일까? 그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찾아내는데 아직까지는 자제력, 셀프 컨트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피직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우선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예,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G는 RG자고 P는 너 P자입니다. 저 P. 나 말고 상대방. 요 기는 자기니까 상대방을 알고 이게 병법이니까 통상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게 손자병법이 오늘날은 병법서라기보다도 기업 경영서 그리고 대인 처세술 그리고 국제관의 협상이라든가 외교 이런 문제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P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비즈니스를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지피직이에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점 100승 그 말은 없어요. 어떻게 100승을 합니까? 아무리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도요 100승 못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보니까 상대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돼. 그렇죠? 전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부지피이직 이는 빠십니다. 그러나 상대를 알고 나를 모르면 1승1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다? 50%다. 나는 알아. 그런데 상대를 몰라. 여기 비즈니스 상대는 뭐예요? 고객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경쟁자들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상대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알아. 내가 이 능력이 있다. 나 이거 좋아한다. 내 자금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공 확률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악이에요. 부직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 요건 어떻게 된다? 할 때마다 이태롭다. 내전 필태.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이태롭다. 지피지기는 바로 승병선승.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 지피지기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GP는 군사 전쟁 같으면 적이지만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상대로서 중요한 상대가 누구냐면 회사예요, 회사. 이놈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능력이 있느냐, 경쟁자, 동료, 상관, 부하, 고객, 거래처, 시장 이런 것들 전부 상대예요. 이걸 모르고 저거 하면 돈 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기를 아는 건데 자기를 아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의 능력, 육체적 조건, 그리고 정신적 조건이에요. 몸이 약해서 뛸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건 자기가 알면 돼요. 그렇죠? 모를 때 문제가 있어요. 모를 때. 내 정신적 조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포츠 경기. 요 지금 히딩크 감독인데요.
맨날 예선에 떨어지던 우리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렸다면 이분의 지도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피지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아는 건데, 나를 아는 거.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야.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이 혼자 살아가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놈은 야수 아니면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놈이 무슨 행동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학자들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지기야.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저걸 포장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숨기거나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셀프 액셉팅, 자기 수용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말더듬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도 장점이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셀프 오프닝.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친해진답니다. 사람이 자기 진심을 숨기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는 상대방도 자기 진심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겉도지요. 겉돌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의례적인 얘기만 하죠. 의례적인, 아주 가식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그래서 나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스워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비즈니스에서 스워트 분석은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부적인 요소가 있고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부적인 요소, 나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 자신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외부적인 요소에 opportunity, 기회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자, 요겁니다. 스워트 분석. 사업자 개인의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강점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외모, 체력, 친화력, 인맥, 학력, 경험, 언변, 설득력, 미소, 열정, 인내 이런 거 전부 다 강점이에요. 그런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 긍정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을 창시한 학자가 도대체 모든 인간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류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대표 강점이 있다. 단지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대표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살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면 그분이 그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강점이 있다. 약점은 이런 것의 약점이에요. 이런 것이 약점인데 강점과 약점은요,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쓰면 약점이 되고 약점을 잘 활용하면 강점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언변, 설득력, 강의 능력. 말 잘한다고 지 혼자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떨어져. 저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언변이 좋은 게 강점이 되지만은 이걸 잘못하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걸 잘 쓰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면서 자기가 고용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들어가려면 등록하면서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리고 매월 물건을 사야 된다고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지가 사장이 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자신이 결정해야 돼. 자신이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애터미는 세계 유일하게 전 세계가 하나의 라인이에요. 하나의 라인인데
지금 오신 분들은 재수가 무지하게 좋은 거죠. 왜? 세계 최고의 인구인 중국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인도, 베트남. 그러니까 누가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위험 요소는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 그러겠죠? 이게 굉장한 위험 요소. 그리고 애터미가 잘 되니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때 도와주는 놈은 없는데 잘 될 때 뜯어먹는 놈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데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미모가 뛰어나다 강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여자는 얼굴만 파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약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활용하기에 따라서 강점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들었어요? 마시다 고노스케.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 지금도 파나소닉 있죠? 파나소닉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요. 마시다 전기를 창업한 아주 일본에서 과거 1000년간 가장 탁월한 경영자로 항상 이분이 뽑혀. 경영의 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8남매 중에 막내였어. 거기다가 아버지가 쌀 장사하다가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어. 거기다가 무지무지 가난해. 망해버려가지고. 몸이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이 양반이 자서전에 뭘 하겠냐면은 나는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몸이 약해서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몸이 약해 성공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야. 부자고 학벌 좋고 건강해야 성공하지.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맞잖아요. 나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노력했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갖다 썼다. 맞잖아요.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내가 성공한 조건이다. 맞죠? 네,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사람. 자, 이제 상대를 아는 거.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아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7가지 요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이면 설명을 안 하는데 합법성, 설립이 합법적이냐 사업 방법이 합법적이냐.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설립 지금 요즘 불법으로 하는 회사는 없어요. 좀 허가받고 합니다. 허가받고 하는데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성, 이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 능력, 제품의 경쟁력, 수익 구조, 비용 부담, 비전, 기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스폰서, 내 파트너, 다른 어떤 형제 라인의 사업자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는 잣대와 상대방에 들이대는 잣대를 달리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놈은 강가에 살면서 뭘 했냐 하면은 하숙집을 해서 지금 같으면 모텔을 한 거예요. 모텔을 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모텔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는데 요 자식은 침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긴 침대고 하나는 짧은 침대예요. 그래서 키가 짧은 놈은 긴 침대에 눕혀가지고 그놈을 침대 길이로 잡아 늘어. 그래서 죽여버려. 키가 큰 놈은 짧은 침대에 높여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온 남자 잘라. 이놈이 프로크루스테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2개의 잣대를 가지고 지멋대로 상대방을 재단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테세우스인데 그리스 우리 같으면 단군 신화처럼 나오는 그리스를 창건한 사람인데 테세우스한테 그런 짓을 했다가 오히려 테세우스한테 걸려가지고 요 프로크루스테스가 키가 크기 때문에 짧은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테세우스가 잘라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멋대로 재단하면 당신도 그렇게 당한다. 당신도 그렇게 당한다. 그렇게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 상대방을 평가할 때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하고 똑같이 하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가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지자명. 지인자지.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을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객관적으로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여기서 명은 지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 그래서 소호투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자 유력. 여기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이겨요. 그렇죠? 여기 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힘이 완력이에요. 육체적인 힘, 그리고 체력, 권력, 지력, 이런 것도 힘입니다. 요 힘 중에 무언가는 가지고 있어야 그 중에 매력도 들어가요. 매력. 매력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장사도 매력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걸 알았죠.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예. 요게 우리나라 이지싸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이지싸움이에요. 세종대 왕함입니다. 이것은 반경 1000km를 방어할 수 있고 한꺼번에 200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제력, 셀프 컨트롤해서 이 이지싸움처럼 밀고 나가세요. 적이 1000명이 달라들어도 한꺼번에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3년 후에는 전부 다 5000댁, 5000남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